전 세계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인텔이 최고라 믿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산 유리 기판이 하나씩 정확하게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이 500억 달러를 쏟아부은 플라스틱 기판이 열에 휘어져 버렸고 엔비디아 최신 칩까지 멈춰섰습니다. 플라스틱은 섭씨 260도에서 한계를 보였지만 한국산 유리는 400도에서도 견뎌냈습니다. 회로 밀도는 4배로 뛰어올랐고 전력 손실은 30%나 감소했어요. 전 세계가 끝내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유리혁명, 그리고 세계 반도체 지도를 다시 그린 결정적인 20개월의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58세. MIT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했죠. 미국 반도체 패키징 협회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팀장이었어요. 부하 직원만 23명. 제 인생은 플라스틱 기판과 함께였습니다. 30년 동안 플라스틱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모두가 그랬죠. 인텔도, IBM도, 삼성도. 플라스틱 기판 위에 반도체 칩을 올리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죠. 긴급 AI 칩 과열 사고 보고서.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AI 칩 32개가 동시에 멈춰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기판이 열에 휘어졌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기판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32개요? 한두 개도 아니고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AI 서버 18대가 과열로 정지. AMD 칩 45개도 마찬가지. 전부 기판 변형 때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플라스틱 기판은 안전하다고 배웠거든요. 섭씨 260도까지는 문제없다고요. 그런데 AI 칩은 달랐습니다. 300도, 3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버틸 수가 없었죠.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알고 있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긴급 회의가 있네. 1시간 후 본부로 오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겼어요. 회의실로 향했죠.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장, 부국장, 각 팀장들. 모두 굳은 얼굴이었어요.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보고서 받았을 겁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AI 칩 과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물었죠. 대안은 없습니까?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기판이 없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유리는 어떻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리요? 톰슨, 유리 기판은 이론일 뿐입니다. 아무도 만들지 못했어요. 인텔이 10년 전에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유리 기판은 꿈의 기술이었죠. 열에 강하고 회로를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고 전력 손실도 적고. 하지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리는 깨지기 쉬우니까요. 얇게 만들면 더 잘 깨지고요. 게다가 비용도 엄청났죠.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2주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구글, 엔비디아, AMD가 전부 난리예요. AI 사업 전체가 위기입니다. 2주, 딱 2주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유리 기판.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을 시작했죠. 유리 기판 개발 현황. 수십 개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전부 실패 사례였어요. 인텔 2015년 시도 실패. IBM 2017년 시도 실패.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2019년 시도 실패.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유리가 너무 얇으면 깨지고 두꺼우면 쓸모없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불가능한가 보다. 그때였습니다. 검색 결과 맨 아래에 작은 기사 하나가 보였어요. 한국 SKC 유리 기판 공장 착공. 2024년 1월 기사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SKC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주의 세계 최초 유리 기판 양산 공장을 착공했다. 2024년 4월 완공 예정.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요? 양산 공장이요? 저는 더 검색했어요.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구축, LG이노텍 유리기판 양산 기술 확보, 전부 한국 회사들이었어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024년 3월 12일, SKC 공장 완공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정말일까요? 한국이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인텔도 못한 거요? 저는 더 자료를 찾았습니다. SKC 앱솔릭스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기술 소개 페이지가 있었죠. 초박형 유리기판, 두께 0.1mm, 열팽창 개수 플라스틱 대비 50% 감소, 회로 밀도 4배 향상,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배요? 플라스틱보다 4배나 촘촘하게 회로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빠르게 계산했죠. 만약 회로가 4배 촘촘해지면 같은 크기에 4배 많은 칩을 넣을 수 있어요. 성능이 4배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아니, 기다려보세요. 전력 손실이 30%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발열도 줄어들 거예요. AI 칩 과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이건 혁명이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한국은 지금 아침 9시쯤일 거예요. 저는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SKC 앱솔릭스 담당자에게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반도체 패키징 협회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귀사의 유리 기판 기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장 방문이 가능할까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올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답장이 와 있었죠. 톰슨 팀장님께 SKC 앱솔릭스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4월 8일 공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4월 8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국장님, 한국 출장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국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한국요? 왜요? SKC라는 회사가 유리 기판 공장을 완공했답니다. 세계 최초 양산 공장이래요. 국장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거였어요. 톰슨, 정신 차리게. 한국이 유리 기판을요? 인텔도 못한 걸 한국이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아직은요.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톰슨, 자네도 이제 늙었나 봐. 30년 경력이 무색하군. 한국 마케팅에 속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참았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가보게. 대신 자네 돈으로 가게. 회사 예산은 한 푼도 못 써. 제 돈으로요? 왕복 항공료만 $2,000가 넘는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 수잔에게 말했죠. 여보, 한국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돈으로. 수잔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회사 돈도 아니고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AI 칩 과열 문제,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 한국의 유리 기판. 수잔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세요. 당신 판단을 믿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이 틀린 적 없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웠죠.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4월 7일 출발, 4월 10일 귀국, 3박 4일. 2024년 4월 7일 새벽 5시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14시간 비행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건 4월 8일 오후 3시.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나왔죠. 준공식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그 전에 미리 공장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조지아주 SKC 공장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출발했어요. 아, 잠깐. 조지아주가 아니라 여긴 한국이잖아요. 제가 착각했네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여긴 한국인데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한국에 있는 SKC 본사로 가주세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SKC 본사였어요. 저는 로비로 들어갔죠.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준공식 참석자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 톰슨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잠시 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십니까. SKC 기술이사 김민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이사가 앉으며 말했어요. 유리 기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희 미국에서 AI 칩 과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유리 기판을 개발했습니다. 내일 준공식에서 실제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텔도 IBM도 실패한 유리 기판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김 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비결은 두께입니다. 기존 유리 기판 시도들은 전부 너무 얇게 만들려고 했어요. 0.05mm, 0.03mm.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저희는 0.1mm로 갔습니다. 조금 두껍지만 깨지지 않아요. 대신 유리 자체의 순도를 높였죠. 99.99% 순도입니다. 불순물이 없으니까 열 팽창이 거의 없어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 팽창률이 얼마나 됩니까? 플라스틱의 50% 수준입니다. 섭씨 400도에서도 휘어짐이 0.001mm 이하예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0.001mm요? 그건 거의 안 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플라스틱은 260도에서 0.1mm나 휘어지는데요. 100배 차이였습니다. 회로 밀도는요? 김 이사가 자료를 꺼냈어요. 플라스틱 기판은 회로 간격이 최소 4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희 유리 기판은 10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해요. 4배 촘촘하죠. 같은 크기에 4배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펜을 떨어뜨릴 뻔했죠. 4배. 정말 4배였습니다. 인터넷 자료가 맞았어요. 전력 손실은요? 플라스틱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유리는 전기 저항이 낮거든요. 게다가 신호 왜곡도 적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8배 빨라집니다. 8배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빠르게 계산했어요. 회로 밀도 4배, 전송 속도 8배, 전력 손실 30% 감소. 이걸 전부 합치면요. AI 칩 성능이 최소 10배는 좋아질 겁니다. 10배요. 이건 혁명이 아니에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저는 김 이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작동합니까? 김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보시면 압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이미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엔비디아, AMD, 인텔 전부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엔비디아가 테스트했다고요? AMD도요? 인텔까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직 뉴스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대단한 기술인데요. 김 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양산 체제가 완전히 안 잡혔습니다. 내일 준공하는 공장도 파일럿 규모예요. 본격 양산은 2025년부터입니다. 그때 발표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기술은 완성됐지만 양산이 문제였던 거죠.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정말 한국이 해냈단 말인가요? 인텔도 못한 거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준공식은 10시.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죠. 아니, 잠깐.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착각했네요. 여긴 한국인데 어떻게 조지아 공장에 가요? 준공식이 화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공장도 따로 있는 건가요? 저는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SKC 유리 기판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청주에 파일럿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아, 청주에 있구나. 2시간쯤 달렸을까요? 큰 공장 단지가 보였어요. SKC 청주 공장이었습니다. 이미 차들이 많이 와 있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맞았어요. 톰슨 팀장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대형홀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가 200개쯤 놓여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반쯤 차 있었죠. 다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외국인도 꽤 보였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졌어요. 사회자가 나왔죠. SKC 유리 기판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 모습이었어요. 2024년 4월 8일 SKC 앱솔릭스는 세계 최초로 유리 기판 양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연간 생산 능력 100만 장, 투자 금액 3억 달러.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영상이 끝나고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유리 기판, 인텔이 10년 전 포기했던 기술, IBM이 500억 달러를 쓰고도 못한 일,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오늘부터 전 세계 AI 산업이 바뀝니다. 플라스틱 시대가 끝나고 유리 시대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그 시작점입니다. 다시 박수. 저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쳤어요.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테이프 커팅, 축사, 시설 소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실제 공장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1조에 배정됐어요. 10명 정도였죠. 가이드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이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유리 기판 제조 라인입니다. 저기 보이는 기계가 유리를 자르고 연마하는 장비예요.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유리판을 옮기고 있었어요. 정밀하게, 천천히. 한 장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18분입니다. 가이드가 대답했죠. 유리를 자르고, 연마하고, 회로층을 입히고, 검사하고. 전 과정이 18분이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8분. 플라스틱 기판은 8분이면 만들어지는데요. 2배 넘게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성능은 4배 좋으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었죠. 불량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저를 봤어요. 현재 5%입니다. 목표는 1%예요. 5%. 나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기판 초기 불량률이 10%였거든요. 계속 걸어갔어요. 다음 구역으로 넘어갔죠. 여기가 테스트 라인입니다. 완성된 기판의 성능을 검사해요. 여러 대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유리 기판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뜨고 있었죠. 열팽창률, 전기 저항, 회로 정밀도 모두 초록색이었습니다. 합격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작동하는구나. 한국이 정말 만들었어. 마지막 구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실제 칩을 올려보는 곳입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현미경과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기술자 한 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유리 기판 위에 작은 칩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집어서 정확한 위치에.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엔비디아 AI 칩입니다. 가이드가 대답했죠. 실제 테스트용이에요. 유리 기판이 실제 칩과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칩이요? 진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자가 칩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죠. 온도, 전압, 전류, 신호 강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섭씨 100도, 150도, 200도. 계속 올라갔어요. 250도, 300도, 350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50도요? 플라스틱은 260도에서 이미 휘어지는데요. 400도. 기술자가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유리 기판의 휘어짐 수치 0.0008mm. 거의 안 휘어진 겁니다. 믿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 사람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테스트가 계속됐어요. 30분 동안 400도를 유지했죠. 칩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과열도 없고 오류도 없고 휘어짐도 없고 완벽했어요.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한국이 정말 해낸 거예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다시 홀로 돌아왔어요. 폐회식이 진행됐죠.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의 유리 기판. 이건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었어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를 뒤집을 기술이었죠.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만들었어요. 인텔도 못한 걸, IBM도 포기한 걸, 500억 달러를 써도 못한 걸, 한국이 3억 달러로 해냈습니다. 실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민준 이사였어요. 톰슨 팀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김 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기술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과연 미국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국장님이 믿어줄까요? 30년간 플라스틱이 최고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요. 202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14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죠.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들, 유리 기판, 400도 테스트, 완벽한 성능, 전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플라스틱이 최고라고 배웠는데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집에 가서 하루 쉬고 출근했죠. 2024년 4월 12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데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팀원 제임스가 다가왔죠. 톰슨,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라웠어. 한국이 정말 유리 기판을 만들었더라고.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유리 기판이라고? 인텔도 못한 걸? 한국 마케팅에 속은 거야. 다른 동료 마이클도 거들었습니다. 톰슨, 나이 들더니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냐? 한국이 뭘 안다고. 반도체는 미국이 최고야. 저는 참았어요. 직접 봤어. 400도에서 테스트했는데 완벽했다고.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400도? 거짓말도 적당히 해. 유리가 400도를 견딘다고? 깨지지도 않고?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톰슨, 정신 차려. 넌 30년 경력인데 이런 헛소리를 믿냐?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사진도 못 찍었고 영상도 없었고 그냥 제 눈으로 본 것뿐이었죠.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톰슨, 시간 낭비하지 마. 우리한텐 플라스틱 개선 작업이 산더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으로 갔죠.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때였습니다. SKC에서 온 이메일이 보였어요. 제목이 유리 기판 테스트 데이터. 저는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첨부돼 있었죠. PDF 3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열팽 착률 테스트 결과, 온도별 휘어짐 측정가, 플라스틱 유리 비교 그래프. 저는 숨을 죽이고 일었습니다. 섭씨 260도에서 플라스틱 기판 휘어짐 0.12mm, 유리 기판 휘어짐 0.0005mm, 240배 차이였어요. 섭씨 350도에서 플라스틱 기판 휘어짐 0.35mm, 유리 기판 휘어짐 0.0008mm, 437배 차이였습니다. 섭씨 400도에서 플라스틱은 측정 불가, 완전히 변형됐다는 뜻이었죠. 유리는 0.0011mm, 거의 안 휘어진 겁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죠. 회로 밀도 비교, 플라스틱 기판 최소 간격 40마이크로미터, 유리 기판 최소 간격 10마이크로미터, 정확히 4배 차이.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빠르게 계산했어요. 같은 크기 기판에 플라스틱은 회로 1만 개, 유리는 회로 4만 개, 성능이 4배 좋아진다는 뜻이었죠. 전력 손실 비교 페이지. 플라스틱 기판 저항 0.85, 유리 기판 저항 0.560, 30% 감소. 정확히 김 이사가 말한 숫자였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 플라스틱 기판 초당 50기가비트, 유리 기판 초당 400기가비트. 8배 빨랐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 데이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유리 기판은 플라스틱 기판을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 기술이다. 2025년부터 본격 양산 시작. 저는 프린트를 눌렀어요. 30페이지 전부 뽑았죠. 그리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국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국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들었죠. 뭔가? 저는 프린트물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SKC에서 받은 유리 기판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국장이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봤죠.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뭔가? 유리 기판 성능 데이터입니다. 400도에서도 거의 안 휘어져요.
국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톰슨, 이건 그냥 숫자 나열이잖아. 누구든 만들 수 있어. 실제 증거가 어디 있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없었으니까요. 국장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어요. 톰슨, 자네 정신 차려. 30년 경력이 아깝지 않나? 한국 회사 마케팅에 놀아나는 거야. 우리는 플라스틱 개선에 집중해야 해. 유리 기판은 꿈도 꾸지 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나가보게. 국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죠. 아무도 안 믿네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프린트물을 다시 봤죠.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죠. 직접 봐야만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 이번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그날 저녁 김민준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사님,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직접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사진과 영상 촬영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5월 중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쯤 새로운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촬영도 허락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5월 15일 출발. 이번에도 제 돈이었죠. 회사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5월 15일이 됐어요. 다시 비행기를 탔죠. 14시간 비행.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바로 청주로 갔어요. SKC 공장. 김민준 이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톰슨 팀장님, 다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죠.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촬영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죠. 테스트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술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유리 기판 샘플 10개, 플라스틱 기판 샘플 10개, 온도 조절 장치, 측정 장비들.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비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유리를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요. 팀장님이 직접 측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죠. 플라스틱 기판을 먼저 올렸어요. 온도 조절 장치 위에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100도, 150도, 200도. 저는 측정 장비를 봤습니다. 휘어짐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250도, 휘어짐 0.08mm, 260도, 휘어짐 0.12mm. 더 올려보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280도, 휘어짐 0.19mm, 300도, 휘어짐 0.32mm. 기판이 눈에 보이게 휘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촬영하기 시작했죠. 320도, 휘어짐 0.52mm. 기판이 거의 곡선이 됐어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기술자가 온도를 낮췄죠. 플라스틱 기판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변형돼 있었어요. 이제 유리 기판입니다. 김 이사가 말했어요. 기술자가 유리 기판을 올렸죠. 같은 크기, 같은 두께, 0.1mm였습니다. 온도를 올립니다. 100도, 휘어짐 0.0001mm. 거의 안 휘어진 거예요. 200도, 휘어짐 0.0002mm. 300도, 휘어짐 0.0005mm.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플라스틱은 300도에서 0.32mm 휘어졌는데 유리는 0.0005mm요? 620배 차이였습니다. 계속 올리겠습니다. 350도, 휘어짐 0.0007mm, 400도, 휘어짐 0.0011mm.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어요. 400도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재보고 싶습니다.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켰어요. 0초, 10초, 30초, 1분. 유리 기판은 끄떡없었습니다. 휘어짐 수치가 그대로였어요. 5분, 10분, 15분, 20분. 여전히 0.0011mm. 변화가 없었죠. 30분이 됐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어요. 30분 00초. 유리 기판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전부 촬영했어요. 측정 장비 화면, 유리 기판, 숫자들. 모든 걸 담았죠. 이제 회로 밀도를 보겠습니다.
김 이사가 현미경을 가져왔어요. 플라스틱 기판을 먼저 올렸죠. 40배 확대입니다. 화면에 회로가 보였어요. 가느다란 선들이 빽빽하게. 회로 간격이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김 이사가 설명했죠. 저는 차를 대봤어요. 정확히 40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이제 유리 기판입니다. 유리 기판을 올렸어요. 회로가 훨씬 더 촘촘했습니다. 간격이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는 또 자를 댔어요. 정확히 10 마이크로미터. 4배 촘촘했죠. 같은 넓이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제가 물었어요. 기술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배 더 들어갑니다. 1제곱센티미터의 플라스틱은 회로 2,500개. 유리는 1만 개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1만 개요. 플라스틱의 4배. 같은 크기로 4배 성능. 전력 소모는요? 측정해 보겠습니다. 기술자가 장비를 가져왔어요. 플라스틱 기판에 전류를 흘렸죠. 입력 전압 5V, 출력 전압 4.1V, 손실 18%입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이번엔 유리 기판. 입력 전압 5V, 출력 전압 4.43V, 손실 11.4%입니다. 37% 개선이었어요. 김 이사가 말한 30%보다 더 좋았죠. 데이터 전송 속도는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른 장비를 가져왔어요. 신호 발생기였죠. 플라스틱 기판에 연결했습니다. 초당 50기가비트 전송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어요. 신호가 지나가며 약간씩 왜곡됐죠. 신호 손실 12%입니다. 이번엔 유리 기판. 초당 400기가비트 전송합니다. 8배 빠른 속도였어요. 그래프를 봤죠. 신호가 거의 왜곡 없이 깨끗했습니다. 신호 손실 1.5%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12% this 1.5%. 8배 차이였죠. 마지막으로 실제 칩 테스트입니다. 김 이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반도체 칩이 들어있었죠. 엔비디아 최신 AI 칩입니다. H100 모델이에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H100점. 가장 강력한 AI 칩이잖아요. 발열이 엄청난 걸로 유명하죠. 플라스틱 기판에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기술자가 칩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전원을 켰죠. 화면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상승 중. 50도, 80도, 120도. 계속 올라갔어요. 180도, 220도, 260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기판 변형 감지.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기술자가 전원을 껐죠. 플라스틱은 260도에서 한계입니다. 칩을 제대로 못 식혀요. 이번엔 유리 기판이었습니다. 같은 H100 칩을 올렸어요. 전원을 켰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50도, 80도, 120도, 180도, 220도, 260도. 플라스틱이 한계를 보인 지점이었죠. 하지만 유리는 계속 올라갔어요. 280도, 300도, 320도. 경고음이 없었습니다. 칩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최대 온도 350도까지 테스트하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죠. 저는 스톱워치를 또 꺼냈어요. 재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온도가 350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켰어요. 0초. 칩이 정상 작동 중. 30초. 여전히 정상. 1분. 2분. 3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분. 10분. 15분. 20분. 칩은 완벽했습니다. 성능 저하도 없고 오류도 없고 30분이 됐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30분 00초. 정확히 아까와 같았죠. 유리 기판은 30분 동안 350도를 견뎠어요. H100 칩을 완벽하게 돌렸죠. 저는 카메라로 전부 찍었습니다. 온도 수치, 칩 작동 화면, 시간.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김 이사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거예요. 유리 기판. 인텔이 10년간 500억 달러를 써도 못한 걸 한국이 3억 달러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2배 빠르게. 저는 김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텔도 못한 걸 어떻게요? 김 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인텔은 플라스틱을 대체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같은 걸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저희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유리의 장점을 살리자. 유리는 깨지기 쉽다. 하지만 열에 강하다. 그럼 두껍게 만들어서 안 깨지게 하자.
대신 순도를 높여서 성능을 올리자. 그렇게 0.1mm, 99.99% 순도가 나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플라스틱 기판 가격의 1.8배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성능은 4배 좋은데 가격은 2배도 안 되네요. 양산은 언제부터입니까? 2024년 12월부터 본격 양산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월 10만 장 생산 예정이에요. 저는 계산했어요. 월 10만 장이면 연간 120만 장. 전 세계 AI 칩 수요의 20%는 커버할 겁니다. 고객사는 확보하셨습니까?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계약 협상 중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관심 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빅테크 전부잖아요. 삼성과 LG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삼성전기가 파일럿 라인 가동 중이에요. 2025년 상반기 양산 시작할 겁니다. LG이노텍도 비슷해요. 한국 3개 회사가 모두 유리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하는 거네요. 미국은 뒤처진 거고요. 인텔이 10년 전 포기한 게 화근이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비덴이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김 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비덴은 아직 멀었습니다. 최소 2년은 뒤처져 있어요. 기술 격차가 커요. 2년. 반도체 업계에서 2년은 엄청난 차이죠. 그동안 한국이 시장을 다 먹을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4시간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김 이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국에 가서 많이 알려주세요. 유리 기판의 시대가 왔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과연 국장님이 믿어줄까요? 동료들이 믿어줄까요?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5월 18일. 바로 출근했어요. 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사진들. 전부 USB에 담았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또 한국 얘기냐? 네.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죠. 400도 테스트 영상. 유리 기판이 30분 동안 버티는 장면. H100 칩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 국장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상이 끝났죠.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조작은 아니겠지? 직접 촬영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국장이 팔짱을 꼈어요. 톰슨, 설령 이게 사실이라 해도 우린 플라스틱 개선에 집중해야 해. 유리 기판은 우리 일이 아니야. 한국 회사 일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업계 전체의 일입니다. AI 시대가 오고 있어요. 플라스틱으로는 못 버팁니다. 유리로 가야 해요. 국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톰슨, 자네 입장을 생각해봐. 30년 경력의 팀장이 한국 회사 편을 들고 있어.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나? 상부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제 체면보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가보게.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도 안 믿는데. 저 혼자만 아는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제임스가 다가왔죠. 톰슨, 또 국장님한테 혼났어? 한국 얘기 또 했지? 정신 좀 차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았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온 메일이 보였죠. 제목이 SKC 유리 기판 협력건. 저는 클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구매팀입니다. SKC 유리 기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귀협회에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가 직접 문의를 했다고요? 저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네, 평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본사에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엔비디아 본사. 거기서 발표하면 업계 전체가 알게 될 겁니다.
유리 기판의 진실을 2024년 5월 2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앞에 섰어요.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 노트북과 USB, 전부 증거들이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갔어요. 로비 직원에게 말했죠.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2시 미팅 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17층 회의실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7층. 문이 열렸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 Conference Room A.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10명쯤 됐습니다. 구매팀, 기술팀, 임원들. 톰슨 팀장님, 환영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엔비디아 구매 담당 마크 존슨입니다. 악수를 했죠.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SKC 유리 기판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도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팀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USB를 꽂았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유리 기판, 반도체의 미래. 제목이 떴어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현재 AI 칩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이 열을 못 견뎌요. 엔비디아 H100도 과열 문제가 있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 SKC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유리 기판입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400도 테스트. 30분 동안 완벽한 성능. H100 칩이 문제없이 작동하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에 집중했어요. 영상이 끝났죠. 믿을 수 없군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400도에서 30분을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성능 비교입니다. 표가 나왔죠. 열팽 착률 플라스틱 니시 유리, 회로 밀도 플라스틱 니시 유리, 전력 손실 플라스틱 니시 유리. 모든 면에서 유리가 압도했습니다. 회로 밀도가 4배라고요? 기술팀장이 물었어요. 정확히 4배입니다. 같은 크기에 4배 많은 칩을 넣을 수 있어요. 성능이 4배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전송 속도는요? 8배 빨라집니다. 초당 50기가비트에서 400기가비트로요.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감탄한 거였죠. 가격은 얼마입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플라스틱의 1.8배입니다. 성능은 4배인데 가격은 2배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결론입니다. 유리 기판은 AI 시대의 필수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유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선두에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톰슨 팀장님.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뒤쫓아왔습니다. 기술팀장이었어요. 톰슨 팀장님.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말 확신하십니까? 유리 기판이 미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려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악수를 했죠. 엔비디아를 나왔습니다. 뿌듯했어요. 적어도 한 곳은 설득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제임스가 비아냥거렸죠. 톰슨, 어디 갔다 와? 엔비디아 갔다 왔어. 엔비디아? 무슨 일로? 유리 기판 브리핑.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그 소리 하냐? 정신 못 차렸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앉아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SKC 유리 기판 평가 보고서. 3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영상 캡처, 데이터 분석, 전부 담았어요. 3일 동안 작성했죠. 2024년 5월 24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국장에게 제출했어요. 국장이 받아들더니 책상에 던졌죠. 또 이거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도 관심 있어 합니다. 국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톰슨,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유리 기판 얘기하지 마. 안 그러면 자네 자리가 위험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리가 위험하다고요? 30년 일한 자리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024년 6월 1일.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SKC와 유리 기판 공급 계약 체결.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엔비디아가 한국 SKC와 5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유리 기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차세대 AI 칩에 전면 적용한다. 플라스틱 기판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됐어요.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동료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제임스가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죠. 국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톰슨, 들어와. 저는 일어났어요. 국장실로 갔죠. 국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봤나? 네. 자네 말이 맞았어. 국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기판이 진짜였어. 한국이 진짜 만들었고, 엔비디아가 채택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죠. 톰슨, 미안하네. 자네 말을 믿었어야 했어. 이제 우리가 뒤처진 거야. 한국의 인연은 뒤처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한국과 협력해야죠. 기술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이든. 국장이 팔짱을 꼈어요. 자네가 해봐. 뭐라고요? 자네가 SKC와 접촉해. 협력 방안을 찾아봐. 자네가 가장 잘 아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바빴어요. SKC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죠. 화상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024년 7월 15일 협력 계약 초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패키징 협회와 SKC 기술 협력 계약, 5년간 기술 자문, 공동 연구 개발, 미국 내 유리 기판 보급,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사회에 상정하겠네. 자네가 발표해. 제가요? 자네가 전문가잖나. 알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15명의 이사진, 전부 60대 이상이었어요.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이죠. 저는 앞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유리 기판 협력건입니다. SKC 기술 설명, 테스트 결과, 엔비디아 계약 사례, 전부 보여줬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팀장. 네. 우리가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죠?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안 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미 2년 앞서 있어요.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 걸립니다. 그동안 시장을 다 빼앗길 겁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앞선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 이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연간 500만 달러입니다. 5년간 2,500만 달러예요. 하지만 직접 개발하면 5억 달러는 들 겁니다. 50분의 1 비용이죠.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협력 계약 찬성하시는 분, 손들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계속 올라갔습니다. 10, 11, 12, 15. 전원이었어요. 15대 0 만장일치. 회장이 선언했죠. 협력 계약을 승인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벅찼죠. 드디어 해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하네, 톰슨. 자네가 해냈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를 부국장으로 승진시키겠네. 유리 기판 프로젝트를 맡아. 부국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자네가 자격이 있어. 악수를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수잔에게 말했어요. 여보, 승진했어. 부국장이래. 수잔이 환하게 웃었죠. 축하해요. 당신이 옳았네요. 한국 출장 보낸 게 잘한 거였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믿어줘서 고마워. 다음 날부터 더 바빴어요. SKC와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됐죠. 매달 한국 출장, 기술 자문, 공동 연구,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 기판 소개. 바쁘지만 보람찼습니다. 2024년 9월
AMD도 SKC와 계약했어요. 10월. 인텔도 합류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10년 전 유리 기판을 포기한 인텔이 이제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11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전부 줄을 섰습니다. 한국산 유리 기판을 원했어요. 12월. 삼성전기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LG이노텍도 뒤따랐죠. 한국 3개 회사가 전 세계 유리 기판 시장을 장악했어요. 점유율 85%, 압도적이었죠. 2025년 1월, 업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CES.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어요. 유리 기판,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 제목이었죠. 3,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의 시대는 끝났어요. 유리 기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인텔도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려 하지 않았어요. 유리의 장점을 살렸죠. 그것이 혁신입니다. 다시 박수.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현재 전 세계 AI 칩의 60%가 유리 기판을 사용합니다. 내년엔 90%가 될 겁니다. 유리 기판 없이는 AI 혁명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서 기립 박수가 터졌습니다. 3,000명이 일어났어요. 저도 감동받았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내려왔어요.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죠. 일본 이비된 임원도 왔습니다. 톰슨 팀장님. 네, 저희가 졌습니다. 한국에게요. 2년 차이를 못 따라잡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함께 발전하면 됩니다. 3월. NATO 회의가 열렸어요. 28개국 대표들. 유리 기판이 안건이었죠. 차세대 군사 반도체 기판 표준 선정. 한국 SKC가 발표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자문 역할이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시간. 한국 유리 기판 채택에 찬성하시는 국가는 손들이 올라갔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하나씩 올라갔죠.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계속 올라갔습니다. 28개국 전부. 28대 0 만장일치. 의장이 선언했어요. 한국 유리 기판을 NATO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NATO 표준이 된 겁니다. 저는 객석에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제 전 세계가 인정했어요. 5월.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비덴이 SKC와 기술 제휴를 발표했어요. 독자 개발 포기. 한국 기술 도입. 충격적이었죠. 일본이 한국 기술을 사는 건 흔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격차가 너무 컸어요. 7월.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SMIC가 SKC와 계약. 삼성전기와도 계약. 중국마저 한국산을 선택한 겁니다. 9월. 시장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25년 유리 기판 시장 규모 80억 달러. 2030년 300억 달러 전망. 한국 기업 점유율 87%. 놀라운 숫자들이었죠.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11월.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SKC 연구팀이 올랐습니다. 유리 기판 개발로 반도체 산업 혁신. 수상까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했어요. 한국 기업이 노벨상 후보라니. 12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갔어요. SKC 본사. 김민준 이사를 만났죠. 톰슨 팀장님, 아니 부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세계를 바꾸셨어요. 김 이사가 웃었어요. 저희만 한 게 아닙니다. 부국장님도 함께 하셨죠. 처음 믿어주신 분이 부국장님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이 대단하다고요. 김 이사가 차를 따라줬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더 얇은 유리 기판 0.05mm, 그리고 더 순도 높은 유리 99.999%. 저는 눈이 커졌어요. 그럼 성능이 더 좋아지겠네요. 회로 밀도가 6배가 될 겁니다. 플라스틱 대비요.
전송 속도는 12배, 전력 손실은 50% 감소.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나옵니까? 2026년 말 목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부국장님은 저희 파트너니까요. 악수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맑았습니다. 2년 전, 아무도 안 믿을 때, 혼자였을 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한국의 유리 기판, 세계를 바꿨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2025년 12월 15일. 현재, 저는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부국장실이에요. 창밖을 보고 있죠.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4월 8일 사진. SKC 청주 공장 준공식. 제가 처음 유리 기판을 본 날이죠.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젊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부국장님, 보고 드립니다.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주문이 왔습니다. 유리 기판 50만 장이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SKC에 전달해. 바로 생산 가능한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플라스틱의 시대는 끝났어요. 유리의 시대가 왔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보다 자랑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한국을 믿었던 게, 진실을 말했던 게 옳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 유리 기판의 발전, AI 시대의 도약,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입었죠.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해요. 결혼 26주년 기념일이거든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제 선택, 한국을 믿기로 한 결정,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12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SKC, 내년 유리 기판 생산 2배 증설 발표, 전 세계 수요 급증에 대응, 반도체 업계, 한국 기술력 재확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한국의 도약이, 세계의 변화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멈춰 섰죠. 옆차에서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죠. 15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왔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늦었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씻고 오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양복을 벗었죠.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백발이 늘었네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와인 2잔, 스테이크와 샐러드. 건배할까요? 아내가 잔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죠. 결혼 26주년 축하해요. 그리고 당신의 성공도 축하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셨어요. 부드러웠죠. 여보. 네,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한국 출장 보낼 때, 제 돈 쓸 때, 아무도 안 믿을 때, 당신만 믿어줬어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의 판단을 믿었죠.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어줘요. 물론이죠.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죠. 식사 후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 세계 1위 등극. 유리 기판 시장 점유율 87%. 일본, 미국 제치고 독보적 위치.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 일부였네요. 우리 모두가 그랬죠. 한국도, 미국도 함께 만든 거예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2년 전 그날 밤, 한국에서 처음 유리 기판을 봤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세계가 바뀔 거라고, 한국이 선두에 설 거라고, 제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될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노력은 보상받으니까요. 믿음은 현실이 되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피곤하죠? 아니요.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죠. 26년을 함께한 부부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자러 갈까요? 그래요. 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먼저 잠들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하지? 다음 주는요? 내년은요? 계획이 많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 차세대 유리 기판 개발, 신기술 도입,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이 함께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유리 기판 공장. 수천 개의 로봇팔이 움직이고 완벽한 유리 기판들이 생산되고 전 세계로 보내지는 꿈. 좋은 꿈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자러 갈까요? 그래요. 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먼저 잠들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믿지 않던 한국의 유리 기판. 혼자였던 그 순간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겼습니다. 한국의 유리 기판이 세계를 바꿨어요. 플라스틱의 시대는 끝났고 유리의 시대가 왔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보다 자랑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유리 기판과 함께, 새로운 시대와 함께 계속 달려갑니다.